선생님, 내일이 4.19 혁명 기념일이라고 하던데 4.19 혁명이 뭐예요? 그러고 보니 내일이 4.19 혁명 기념일이군요. 4.19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해 정권을 바꾼 사건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국민들의 희망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새 정부를 구성한 지 채 1년도 못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당시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게 되었죠.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 평가도 있지요. 하지만 18년간 장기 집권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특히 1972년에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요. 또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했어요. 이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1979년에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심했었는데 그해 10월에 부하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드디어 한국도 민주화가 되었겠네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들어봤나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했나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역시 자유를 억압했지만 다시 독재가 계속될세라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셌고 결국 1987년 60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어요. 그 후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한국은 점차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요. 선생님, 내일이 4.19 혁명 기념일이라고 하던데 4.19 혁명이 뭐예요? 그러고 보니 내일이 4.19 혁명 기념일이군요. 4.19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해 정권을 바꾼 사건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국민들의 희망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새 정부를 구성한 지 채 1년도 못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당시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게 되었죠.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 평가도 있지요. 하지만 18년간 장기 집권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특히 1972년에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요. 또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했어요. 이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1979년에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심했었는데 그해 10월에 부하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드디어 한국도 민주화가 되었겠네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들어봤나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했나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역시 자유를 억압했지만 다시 독재가 계속될세라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셌고 결국 1987년 60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어요. 그 후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한국은 점차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요.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어떤 후보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할까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즉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조화시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정치를 해야 해요. 지도자가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준다면 다른 쪽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분열될 거예요. 대통령이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도자의 자질로 학생들은 국민과의 소통, 공정성, 리더십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옳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독선을 경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면 이 일 하랴 저 일 하랴 바빠서 이것저것 고민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편애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표가 아닌 만큼 반대편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학생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선이나 자신의 지지자들만 편애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EI 뉴스 김민수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어떤 후보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할까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즉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조화시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정치를 해야 해요. 지도자가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준다면 다른 쪽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분열될 거예요. 대통령이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도자의 자질로 학생들은 국민과의 소통, 공정성, 리더십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옳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독선을 경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면 이 일 하랴 저 일 하랴 바빠서 이것저것 고민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편애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표가 아닌 만큼 반대편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학생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선이나 자신의 지지자들만 편애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EI 뉴스 김민수입니다.